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CPI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나마 뉴욕에서는 어제 크게 밀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장중 내내 CPI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막판에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상승했고요. S&P 500 0.3 그리고 나스닥 지수 깊었던 만큼 3대 지수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0.7% 올라갔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CPI가 아니라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규제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지수 상승의 재료가 됐었고 장 막판에 이렇게 지수를 올렸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6월에 11%, 7월에 9%, 8월에 8%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변동성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5.6%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7월 대비해서 8월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 근원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내렸다고 시장은 해석을 하면서 이날 연준의 금리 상승을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대형 IT 종목들에게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내용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매자들에게 아마존닷컴이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베이라든지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같은 판매자가 아마존보다 싸게 가격을 낮추면 아마존닷컴에서는 그 상품이 잘 보이지 않게 했다. 이런 혐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EU 쪽과 6조 원대의 대규모 반독점 소송을 좀 취소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구글 쪽에서 냈었는데 사실상 패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 제조 기기사에다가 불법적인 제한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내용으로는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조사 예고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불공정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칠지 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영국 쪽에서는 또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호황제가 겹친 가운데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평균 4% 밀릴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었고 전 섹터가 밀렸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간밤에는 오른 섹터들도 나오면서 혼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에너지입니다. 2.8% 오르면서 대형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 거의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경기 소비재에서는 섹터 내에 자동차 업종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이날 섹터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쪽에서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되면서 계속 밀리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약달러였지만 결국에 금리가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부담감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소재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쪽 강했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 방위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에서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다른 데에서는 섹터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이 다 엇갈리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미국 증시다라고 좀 시장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형 IT 종목들 소재로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밀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 거의 다 1%를 전후한 그렇게 강한 반등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빅테크와 관련된 반독점 소송들이 연이어 나오게 됐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면서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였고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어제 또 크게 밀렸던 거에 이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반발 매수세 효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하루 만에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제조 업종과 장비 업종, 제조 쪽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장비 쪽에서는 일관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종목의 차별화가 좀 나왔는데요. 대형 종목인 엔비디아가 0.02% 결국에 상승 전환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대로 AMD는 0.5% 오르면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 메모리 쪽에서는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2.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비 업종에서는 전반적인 견조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램 리서치,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성장주 중에서 전기차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연결이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친환경차 전기차 대표인 테슬라 3.5% 상승을 했습니다. 배경이 됐던 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덕택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정책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프라를 더 늘리는데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오토쇼에서 전기차 제조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발언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의 한 3% 중반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비안이 3.4%, 그리고 수소 트럭을 만드는 니콜라 역시 6.7%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전기차가 강하게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러한 매기가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 모두 다 3%, 5%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섹터 내에서도 엇갈린 업종이 좀 있는데요. 바로 산업재가 되겠습니다. 철도 쪽에서는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방위산업 쪽에서는 전부 다 올라가는 이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철도 쪽에서는 파업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유니언 퍼시픽이 3.6%, CSX가 1% 밀렸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려면 멀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레이시온이 3.2%, 노스롭 그루먼이 3.4%,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1.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소재 관련된 내용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원자재 쪽에서 철강이 안 좋습니다. 지금 부진한 전망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뉴코어가 11% 급락했고요. US 스틸 역시 이날 8.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모자이크 2.4%, 코르테바 1.8%, CF 인더스트리 2.9%대의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스타벅스입니다. 매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움직였고요. 장기적인 재무 전망이 밝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힘들지만 스타벅스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소비자하고 직원 이제 모두 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투자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는 추가 투자가 되겠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직원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원들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소비자 쪽에서는 온라인 주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적 호재로 반영되면서 스타벅스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6월 중순 이후로 계단식으로 견조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5% 오른 92달러를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기차가 괜찮았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수소 트럭을 만들었고 예전에 뭐 사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도 엮였었던 니콜라와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 때문에 관련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 될 텐데요. 증권사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BTIG라는 증권사가 되겠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혜택 덕분에 이 니콜라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그동안 중립을 줬다가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7.2% 상승했습니다. 5.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이 CPI에 대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2거래일째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일날 나왔던 내용들은 호재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둔화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 영국 쪽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전달보다 감소하면서 1년 만에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은 악재를 대비해서 약간 하단을 지지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그쳤습니다. 이날 독일과 영국이 1% 이상 밀렸고요. 프랑스만 0.3% 약세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1.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휘발유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어제 후반에 좀 나온 내용인데요. 전략 비축유를 보충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1.3% 상승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였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1%의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금값입니다. 0.4%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금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9bp 하락하면서 이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우려되는 부분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10년물이 아닌 단기물 2년물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반등을 좀 하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의 등락을 보인 후 3대 지수 모두 반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일의 8월 CPI 쇼크가 여전히 이어졌지만 반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다소 하락한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8월 PPI는 전달보다 0.1%가 하락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작년 8월에 비해서는 8.7%가 오르는 데 그쳐 두 달 연속 오름폭이 둔화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PPI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안도되는 느낌인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가 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전망치였던 0.3%를 소폭 밑돌았던 가운데 휘발유가 12.7% 급락하고 가정 난방유 역시 12.2%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부분 전체가 6% 가까이 급락하며 전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내년 수요 증가 전망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오늘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월간 석유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하루 석유 수요 전망치를 210만 배럴로 기존의 200만 배럴 대비 약 5%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동에서 발전용 가스 대신 석유를 쓰게 될 경우 하루 70만 배럴의 추가적인 석유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AB 587로 알려진 이 법은 SNS 기업들이 증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극단주의에 대한 정책을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것을 6개월마다 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을 계기로 SNS 업체가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조정됐으며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혐오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무기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형성 정책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은 이번 법안이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언론 자유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텍사스주는 SNS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사용자나 게시물을 제한하지 못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빅테크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대법원은 빅테크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올 가을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 폭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EU가 에너지 업체들로부터 1,400유로 규모의 윈드폴 텍스, 즉 횡재세를 걷어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횡재세는 원전,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가격과 별 상관이 없는 발전업체들까지 화력발전소들과 마찬가지로 전기비를 급격히 인상시켜 폭리를 취해왔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가스 화력발전소 등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업체들에게서 걷어들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집행위원회 측은 이번 횡재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업체들이 취한 폭리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전쟁이 기대면서 소비자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이례적인 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을 거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순이익이 반드시 공유돼야 하며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으로 각 회원국들이 1,400억 유로 이상을 징수해 충격을 직접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제안한 횡재세는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고 이를 위해서 EU 정상들은 오는 30일에 만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이후에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 항공사들은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종 연횡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쪽에서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 미국 3위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강력한 경쟁사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에미리트 항공과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에미리트와 제휴를 통해 국제 항공교통의 핵심 요충지가 된 듀바이에 취항할 계획이며 서로 상대방 항공기의 탑승권을 발매하는 이른바 코드 쉐어링을 하게 되며 합의에 따라 유나이티드는 내년부터 두바이에 취항하게 되는 등 두 항공사는 서로 상대방 항공사가 취항하는 곳에 동시 취항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걸프만 항공사들과 미국 항공사들 간의 적대 행위가 종식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1.69%가 상승해 $38 4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9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크게 하락한 마이너스 13이며 이어 상무부의 8월 소매 판매, 8월 산업 생산, 7월 기업 재고,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8월 수출입 가격이 발표되며 어도비 잉크, 오로라 모빌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